유적지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율곡과 사임당의 동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육각지붕의 건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요 기념관은 이 율곡의 생애, 업적, 그리고 남겼던 시나 이런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곡이 유명한 이유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1등으로 계속 통과한 기록 때문에 또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거의 평균 급제 나이를 좀 계산을 해보면 30대 중반 정도예요. 크게 시험이 속과하고 대과로 나뉘어 있는데, 속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대과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임금이 참관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게 전시입니다. 무려 13살에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진사시에 처음 합격을 하고요. 23살부터 29살 때까지 응시했었던 과거 시험에서 무려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의 별명이 구도 장원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율곡의 어떤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율곡 기념관입니다. 율곡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귀를 보고 난 뒤 즐기는 산책은 문학의 즐거움은 또 한 번 깨닫게 합니다. 길을 따라가다 또 마주하게 되는 오래된 건물.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네, 이곳은 자운서원입니다. 이 광해군 7년에 그동안의 그 율곡의 업적을 기려서 그 마음을 좀 기억하고 후학을 양성한다는 뜻으로 여기다가 서원을 짓게 됩니다. 서원은 이 조선시대 일종의 사립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원 안쪽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숙식을 했었던 장소가 나와 있는데, 그 기숙사 공간으로 동제서재가 있어요. 그 가운데 공간으로 강인당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공간이 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왕에게서 현판을 하사를 받아요. 그런 걸 원래 사액서원이라고 하거든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율곡 2뿐만이 아니라 이의 제자들도 같이 배양을 하고 있으면서 제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운서원을 나와 옆쪽에 난 여현문을 들어서면 또 고즈넉한 숲길이 나옵니다. 그 숲길의 끝에는 이곳의 주인인 율곡의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이제 서원 안쪽에 묘원에 들어섰는데, 지금 지나친 바로 아래쪽에 신사임당이랑 그리고 아버지 이원수의 묘가, 합장묘가 같이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그 부모님 묘소를 지나쳐서 위에 가장 꼭대기에 율곡 이이와 그 부인의 무덤을 만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부모님보다 좀 더 율곡의 무덤이 위에 있는데, 정확히 왜 그랬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조선 시대에 좀 자식이 부모보다 업적을 좀 크게 이루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위에다가 묻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근데 이걸 또 그 부모님이 율곡을 이렇게 업어주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묘에서 조금 떨어진 비각. 바로 이 선생의 일대기를 기록한 신도비입니다. 비석 표면에 한국전쟁 당시 추측되는 총탄 자국이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죠. 유적지 전체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파주 율곡 2유적지. 서원과 숲이 주는 고즈넉함 속에 편안한 산책을 즐기며 율곡 선생의 철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눈길을 끄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갈곡리 성당이라는 곳인데, 우리 역사를 둘러보면 천주교 박해가 크고 작은 것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천주교 박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병인 박해겠죠. 이 박해를 피해서 강원도 횡성의 유현리에 이 풍수원이란 데가 있었어요. 그 풍수원이란 지역에 풍수원 성당이란 곳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이 안전하다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다 모여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간이 좀 부족하게 되고, 그쪽에서 일부 가족들이 좀 떨어져 나와서 여기 파주 일대로 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일부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교우촌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1896년도쯤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천주교가 그때는 탄압이 심할 때는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대놓고 성당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건물처럼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쳐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런 예배를 보는 공간을 공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공소가 마련이 되게 되면서 갈곡리 성당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공소가 사라지고 이후 미군과 마을 주민의 협력으로 1954년 다시 재건된 갈곡리 성당은 천주교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성지 순례지로 꼽힙니다. 해방 후 공산군에 맞서 순교한 한국인 최초 수도원 출신 사제 김치호 신부, 그리고 김정자 수녀를 기리기 위한 동판이 순례자들을 맞이합니다. 작은 마을의 성당이지만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가 배출된 성소의 못자리로도 인정받고 있지요. 박해를 피해 어려운 삶을 이어가며 그들이 피워낸 꽃과 열매가 바로 이 갈곡리 성당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성당이라 그런지 들어오자마자 되게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물론 일부는 철골 구조로 교체가 되기도 했지만 안쪽에 예전 모습의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여기 공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그래서 옹기를 굽거나 화전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옹기를 구울 만한 흙이 있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천주교 박해를 피한 교우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요 인근에도 그런 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박해 시절의 우리의 생활 모습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성과 지금의 서울을 오가는 고려인들의 쉼터 해음원.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학자 율곡과 그의 가족을 품은 이유적지.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켜 피워낸 고즈넉한 성당. 순서대로 시간을 걸으며 우리 문화유산을 만나는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네, 문화유산과 함께한 파주 여행 어떠셨나요? 이 파주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싶은 장소들이 굉장히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이 있었죠.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취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의 그 고장의 역사를 따라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따라가 보면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여행의 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화유산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